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나의 코너가 생겼는데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그 사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분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 답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전에도 광고를 했지만 그것은 나는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됩니다 라는 이제 표시로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쓰실 때는 공개할 수 있을 만큼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그 광고가 나가고 나서 3번을 쓰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보충해서 쓰시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민들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어머니가 성격이 아마 경계선 성격에 가까운 분이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양녀로 들어가서 학대를 다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셨고 그리고 차별도 당하시고 그러면서 첫 번째 결혼은 굉장히 나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구타를 많이 당하고 헤어졌고 두 번째 이 편지를 쓰신 분의 아버지는 다시 재혼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부드럽고 좋은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과 또 자식을 낳고 지금 계속 살아오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빠는 다정하고 유쾌하고 서글서글한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하시지는 못했다고 해요. 엄마는 선천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의 보호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껐떡 이렇게 조금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분노가 표출이 더 커지고 쌍욕과 비난과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집어던지고 부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족이 지쳐가고 이 보내신 분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엄마가 죽겠다고 하면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내가 정말 망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엄마가 어떨 때는 질투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되게 긴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뭘 해줄 수가 없어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더니 죽는다고 협박을 하고 또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이다. 술 먹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119에 또 신고를 해서 또 입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편지를 쓰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이에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가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4일이 지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경계선적인 측면이죠.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한번 보신다면 제가 올려놨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분노 표출이 과도하고 그 다음에 자살 소동을 벌리고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어떤 감정대로 주변을 계속 조종을 하는 수단으로 자살이라는 수단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정말 죽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짓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도드라지고요. 두 번째는 이 나리시시스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항상 옳다.
내가 잘했다. 그리고 사람 예쁜 여자를 보면 난 젊었을 때 저보다 더 예뻤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옳고 뭐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심하고 이것도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강박도 심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물건을 사면 무조건 박스채로 사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누구를 반드시 데리고 가서 링거를 맞고, 자기 몸이 아프면 난리가 나고 다른 가족이 아프면 별로 관여치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시겠어요?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양육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발달을 거쳐서 자기중심적인 그 시기를 떠나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데까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공감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어린아이 시절에 그 자기중심적인 그 시기에 아마 고착이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 안 돼 있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다 알겠어요. 정말 이 엄마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 엄마가 이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분에게는 굉장히 최선이고, 어쩌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참 기적적이죠. 이런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것만 해도요, 되게 기적적이고 참 이해가 돼요. 참 안 되셨고 불쌍한 부분도 많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이 엄마가 온 가족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편지를 쓰신 이 딸내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디까지 엄마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어디까지 거절을 해야 되는지 이 경계선 자체가 설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가장 문제죠. 만일에 정상적으로 자라서 엄마가 갑자기 이런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엄마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틀렸구나, 이거는 해드려도 되지만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그런 적절한 경계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즉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사탕 먹을래? 여러분, 사탕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린아이 입에. 그러면은 아이는 그 사탕을 너무 좋아하지만 엄마는 그 사탕을 무한정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는 사탕이 이 아이의 이도 다 망가뜨리고, 먹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절대로 그걸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죠. 너가 하루에 1개 이상의 사탕을 먹으면 안 돼. 최대한 2개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기준을 정하겠죠. 만일에 이 엄마가 그 기준을 전혀 몰라가지고 얘가 울고 매달릴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 땡깡을 부리고 이제 칭얼대고 울고 엄마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을 때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막 발버둥 치고 울고 계속 협상을 하고 실랑이를 하게 되죠. 만일에 엄마가 하루에 2개 이상은 절대 안 돼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서 이 아이가 이것이 경계선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의 실랑이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엄마가 되게 미성숙하고
병리적이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이 딸내미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살을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딸내미가 엄마의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가족을 두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자살한 가족이 있는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나? 내가 자살을 막지 못했나? 이런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걸 질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그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날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죽겠다고 한다면 그걸 정말 끝까지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기준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 딸은 엄마를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돌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딸이 먼저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딸이 너무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때요? 비행기 타면 항상 뭐가 하냐면 뭐 비행기에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게 뭐냐면 만일에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 그 호흡기가 내려오죠. 그럼 그 호흡기를 누가 먼저 하라고 그래요? 엄마가 먼저. 왜? 엄마가 살아있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대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줘야 돼요. 저는 이 원리를 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딸로서 건강하게 서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엄마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힘든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엄마도 불행하게 되고 당신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쓰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고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가 더 난리를 치고 더 죽을 듯이 하면 그대로 해주고 아니면 또 안 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나 자신을 자,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몇 킬로를 들 수 있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에 10번을 들어야 돼. 그러면 10번을 들 수 있으려면 여러분 너무 20kg, 30kg를 들잖아요. 그러면요. 손목도 나가고요. 허리도 나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 엄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두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면은 엄마는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딸로서 당신이 이렇게 해드렸지만 그 해드린 것이 엄마의 더 세게 나온 것을 조절할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엄마의 뜻에 맞춰서 해줘도 엄마가 더 그게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과격하게 싸우지도 말고 또 그 경계선에 대해서 막 화를 내지도 말고 부드럽지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한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근데 그 엄마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피했는데 막 문을 두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조금 참아야 돼요. 참고 안 나가고 거리를 유지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엄마의 뜻, 엄마가 해달라면 해주고 엄마가 막 자살 시도하면 무서워서 더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제 중심을 가져오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계속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엄마. 더 이상 그건 안 돼. 나는 이래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로 왔다 갔다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항상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럴 때 만일에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떨 거예요? 만일에 엄마가 뭐 이렇게 뭐 잘못되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걸 막을 수 있었냐는 거죠. 지금까지 해본 모든 행동을 통해서도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예를 들면 너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 너는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런 말들은 그냥 엄마 입장에서 그냥 엄마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세워나가고 그 경계선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뭐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경계선을 정하고 내가 그것들을 부드럽게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계선적인 사람들도요, 조금씩 나아져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뇌에서 뭐냐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이 짓을 했는데 어떤 것을 탁 했는데 그게 이득이 많아. 그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했는데 나 이게 손해가 많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해서 얻는 게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의 그런 행동들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덜 얻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이걸 못 해주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늘 똑같은 메시지야. 뭐 그렇게 하는 게 네가 나를 생각을 하는 거냐, 뭐 너는 인정머리가 없다,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아니다. 엄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어쨌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지만 같은 언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너무 강하고 세면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리를 조절하고 일관성 있게 경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 딸 되시는 분은 그게 어디가 경계선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남자친구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면 그런 것에 되게 귀를 기울이고 그 기준들을 정할 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주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자기애적이거나 너무 경계선적이거나 그런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 사연을 보내신 분과 같은 고민에 항상 빠질 거예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또는 자책감, 난 나쁜 사람인가? 또 무능감,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뭐 이런 속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또 끌려가고 그러다가 또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셨을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하고 그 기준을 힘들겠지만 반복해서 계속해 나가고 그 와중에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기, 싸움이 될 것 같으면 피하기 뭐 등등. 여러분 너무 힘들죠. 참 힘드네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상담을 신청을 해서 상담을 조금 받으세요.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뭐 또 어떤 교회나 또는 불교 또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무료 상담실도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원군을 옆에 두고 내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적절한 감각과 적절한 기준을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원칙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드렸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모든 것들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종신고도 하고 또 돌아왔을 때도 너무 놀라지 말고 늘 반복적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반복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잊지 마세요.